안녕하십니까? 자유전공학부 25학번 6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 제목은 바다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바다의 푸르고 초연한 모습을 동경해 왔는데 이번 포트폴리오 과제를 통해 좀 더 바다처럼 사고하고 바다를 닮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의미로 다음과 같은 제목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손을 소개합니다. 마그리트의 기억, 영화 헐 비평문 쓰기,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학술적 글쓰기,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작성 후 느낀 점에 대해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실습입니다. 저는 해당 과제를 글쓰기를 위한 준비운동으로 인식하였는데요. 글이란 결국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아무리 훌륭한 글이라고 해도 그 안에 자신의 생각이 담겨있지 않다면 진정한 의미를 지니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더 단순하게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등을 스스로 성찰해보는 과정은 글쓰기의 기초가 됩니다. 이 과제는 바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글을 쓰기 전에 나만의 관점과 생각을 정립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는 것이 이 과제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작성 방법 및 내용입니다. 우선 시를 읽으며 나의 가치관과 부합하거나 배울 점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인간을 좋아하는 자신보다 인간다움 그 자체를 사랑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였는데 해당 구절을 읽은 후 화자가 본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의 삶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의 시를 작성할 때는 그를 동경하는 마음을 담아 제목 역시 그라고 붙였습니다. 이 제목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동경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미래의 내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그가 되길 희망하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행위는 아직 이루지 못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를 동경하는 마음을 담아 쓴 시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였지만 그처럼 되기에는 아직 저의 삶이 무르익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달성 효과 및 소감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통해 저의 생각, 감정, 가치관 등을 되돌아보며 나라는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과제가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만의 고유한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과정에서 문득 깨달아 버렸는데 나는 나만의 생각을 갖기보다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닮으려고만 해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되돌아보니 그런 나의 모습도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변 사람들의 좋은 습관, 긍정적인 성격, 깊이 있는 생각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저만의 개성을 완전히 잃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배운 좋은 점들을 스스로 흡수하며 저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저는 저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그런 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글을 쓰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나의 손을 소개합니다. 실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당 과제를 미디어는 다음과 같이 인식했는데요. 미디어는 몸의 확장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해석해보면 미디어를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가 신체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미디어에 담긴 메시지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해석해본 경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과제를 이러한 신체적 해석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손이라는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손을 통해 접해온 다양한 정보들을 다시 인식하고 해석해보는 과정을 통해 미디어 해석의 기초가 되는 감각적 경험을 점검하게 합니다. 결국 이 과제는 신체적 경험과
감각을 바탕으로 미디어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보다 깊이 있는 이해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성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팀원들과 손그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의 대답은 다른 사람의 손이 있다면 주먹을 쥔 채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대답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저의 무의식을 반영한 답변 같았기 때문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저의 손을 그리며 유심히 관찰했고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저의 손으로 이룬 일들을 칭찬했습니다. 저의 손을 보며 떠오르는 것들을 나열하며 저의 신체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재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저의 경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신체에 대한 정보 역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사물을 새롭게 인식하는 창의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달성 효과 및 소감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고착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겪었던 사건이나 경험을 다시 되짚어보는 활동을 통해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사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또한 저의 신체를 벗어나 타인의 신체를 상상해보는 활동을 통해 다른 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감 능력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그리트의 기억 실습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당 과제를 다음과 같이 인식했는데요. 르네 마그리트는 낯설게 하기 기법을 활용하여 익숙한 사물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고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번 과제는 단순히 그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물들을 세밀히 분석하고 낯설게 표현된 요소들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익숙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고 사물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며 비판적 사고력과 관찰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마그리트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해보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장하고 나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이 과제는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창의적 사고의 연습이며 단순한 예술 감상을 넘어선 적극적인 해석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수행하기 앞서 헤겔의 휴일이라는 작품을 본 이후 정반합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제를 수행할 때 저만의 언어로 정반합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감상한 작품의 의도는 현실을 반영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희망과 정의를 상징하는 바다와 빛, 반대로 절망과 불의를 상징하는 그림자와 커튼, 그리고 정반대의 것이 합쳐진 현실. 이후 작성한 나는 기억한다 글쓰기도 이러한 관점으로 저의 삶을 인식하고자 했습니다. 저의 삶에 긍정적이고 행복했던 기억, 반대로 부정적이고 불행했던 기억, 그것이 합쳐서 저라는 사람. 다음은 달성 효과 및 소감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제를 진행하면서 저는 항상 정답만을 추구해왔던 저의 사고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작품을 해석할 때는 수능이나 내신처럼 정해진 틀 안에서 정답을 찾는 데 집중해왔지만, 이번에는 제 생각과 감정이 해석의 중심이 되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시선과 해석이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스스로를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은 앞으로 제가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또한 이번 과정을 통해 철학 개념인 정반함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 삶의 다양한 선택과 변화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정과 반이 충돌한 끝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합의 과정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부정하기보다 긍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제는 단순한 작품 형성을 넘어서 저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화헐 비평문 쓰기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당 과제를 다음과 같이 인식했습니다. 이전에 수행했던 과제들이 주로 과거의 사건이나 사례를 살펴보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과제는 그 연장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관점으로 현대사회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사고는 분명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그 사고가 단지 과거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변화나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번 과제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나 기존 사례의 분석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을 주제로 삼아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익숙한 일상 속 이슈들을 나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주체적인 해석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저에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문제 자체가 새롭게 정의하고 구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제의 목적은 결국 창의적인 사고를 현재의 삶과 연결시켜 보다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작성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낀 점은 사람들이 외로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의 직업인 편지 대필가였시 외로운 현실 속 인간성이 하나의 미덕으로 자리 잡은 미래사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영화의 배경을 확인한 후 제가 생각한 영화의 주제는 인간소외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소외를 주제로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한 사회 속 고립된 주인공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실감했을 때는 글의 결말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글의 결말 부분을 작성할 때는 영화에 대한 만족감으로 가득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영화의 결말이 단순히 인간 소외만을 담아낸 것이 아닌 기계로는 채울 수 없는 허전함과 그렇기에 더욱 강조되는 인간의 따뜻함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마지막 장면의 상징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달성 효과 및 소감입니다. 현대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하는 이번 과제를 통해 저는 그동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무관심했던 저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세상을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나 이슈들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대통령이 농화되든 세금이 오르든 혹은 사회적 갈등이나 제도 변화가 발생하든 그것이 저와는 별개의 문제처럼 느껴졌고 그저 개인의 일상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과제를 통해 저는 그런 무관심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고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며 저의 무관심은 곧 더 나은 변화를 가로막는 하나의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는 제게 단순한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무심코 흘려보냈던 뉴스나 사회 현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저 역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관심한 방관자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행동할 줄 아는 깨어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에게 있어 단순한 과제 수행을 넘어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 자체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가져다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학술적 글쓰기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당 과제를 다음과 같이 인식했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인문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사고를 융합하는 과제로 인식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학과 인문학을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분야의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과학은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의 의미와 맥락을 파악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합하면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제는 서로 다른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